지금부터 마감까지 마켓 일타 강사 엠뱅고드 신광섭 매니저와 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수입니다. 네. 제가 이제 베스트 종목 수익률을 보니까 무려 3개 종목이 로봇 관련 주더라고요. 네. 로봇으로 꽉 채운 포트인데 아진엑스텍이라는 종목이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급등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해볼까 좀 합니다. 작은 종목이었죠. 사실 네. 뭐 제가 여태까지 일타 강사에서 계속해서 좀 큰 종목들. 그러니까 사실 로봇주 소개시켜드렸을 때는 로보티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거기다가 뭐 작은 종목은 사실은 상반기 때 많이 좀 말씀드렸었고 로봇주 한창 좋았을 때 그리고 좀 조정이 좀 들어왔었죠. 하반기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부터는 이제 아진에스테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지금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뉴로메카. 그러니까 로봇주를 딱 이제 하루에 한 종목씩 편입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좀 들고 나왔었는데 자, 뭐 운이 좋게도 어제 또 좋은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무상증자 주당 한 주씩 배정 관련된 뉴스가 좀 보도되면서 주주 친화적인 이제 가치 제고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제 호재거리가 좀 된 거죠. 그래서 어제도 사실 저한테 우리 앵커님이 삼성자산 운용사 공시가 이렇게 뭔가 큰 뉴스냐 마찬가지겠죠. 사실 무상증자는 뭐 일반적으로 한 두세 주 정도 좀 해주면은 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 좀 작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유통 물량이 좀 없잖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벌써 뭐 수익률이요 엄청 커졌습니다. 엄청 커졌고요. 일단은 2차 목표 가격을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캔들이 좀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제도 제가 강의를 좀 해드렸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하나 쳐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볼리저 밴드 하단이에요. 파란색의 하단인데 요게가 제가 뉴로메카 설명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접히는 거. 그래서 요게 쉽게 얘기해서 요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확장을 하다가 이렇게 딱 접히는 순간 예시로 제가 그려드렸거든요. 그때가 이제 매도 타점이다. 더 가든 말든 챙기고 나오자. 근데 지금 아진에스텍 어떻죠? 한번 다시 지워서 보시면 뭐 접힐 모양새가 지금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내일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목표 가격을요 2만 원 선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근데 2만 원까지 좀 보되 볼리저 밴드 하단이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접히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 2만 원 안 가더라도 그렇게 일단은 익절가 대신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두 번째 종목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 대덕전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가 막혔죠. 뭐 저희 저점에서 요날 말씀을 드리고 하루 좀 더 저가 뭐 살짝 한 마이너스 1% 빠졌다가 이렇게 지금 급등이 나옵니다. 제가 대덕전자 말씀드렸을 때 한미반도체 다음 타자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요때 이제 하락 나올 때 이해가 안 된다. 예, 이해가 안 된다.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왜 하락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는요. 그냥 딱 단순합니다. 공매도 타겟 세력 돼가지고요.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지금 장대 항목 뽑아주죠. 오늘 왜 올라갈까요? 모증권사에서 TP 타겟 프라이스 목표 가격이죠. 상향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6만 원으로 상향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매수 버튼 누르면서 이게 오늘 이제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길게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추세 라인 뚫었습니다. 뚫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가 넘어가는지 여부 보면서요. 54,000원 선 기존 목표 가격대로 홀드하면서요. 뭐 짧게라도 이제 반도체, 한미 반도체 놓치신 분들 대덕전자로 충분히 좀 즐기실 수 있을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에요. 아직 더 올라갈 자리 남았다. 3, 4천 원 더 올라가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저희가 빠르게 리뷰를 해봤고요. 네. 현재 양 지수 모두 상승 흐름 유지를 하고 있고 오후장 들어 더 힘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 포인트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뭐 전일 미국장이 사실 저도 이제 밤에 좀 봤을 때 나스닥이 마이너스 1.5 정도까지 빠지고 있었어요. 12시 좀 넘어서 좀 봤을 때. 그래서 뭔 일인가 했는데 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도 부각이 됐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물론 앞서서도 뭐 여러 얘기들이 있고 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돈을 좀 이제 뿌릴 거다라고 하는데 뭐 그 얘기도 저도 존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매번 대통령, 미국 대통령 2년 차죠. 2년 차는요. 그렇게 쉽게 뻗어가는 장세는 나오지 않아요. 변동성이 항상 나오죠. 이게 계절지수 요인을 봤을 때는요. 네, 그래서 변동성 장세는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굳건하죠. 오늘은 증시 플러스만 내주는 것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특히 코스피,
1% 넘게 강세 배경 나오고 반도체 소부장들 밀렸던 거 쫙 또 올라오고 거기다가 로봇주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야, 로봇주가 대부분 이제 CES 끝나면 세론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죠? 못 간 로봇주들 위주로 키 맞추기 올라오고 있고요. 그동안 또 다시 또 눌렸었던 로보티즈나 레모데우스 급등 나오고 있죠. 결국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무조건 한 종목은 편입해야 된다. 그래서 로봇주도 계속해서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로봇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뉴로메카를 놓치신 분들은 잠시 뒤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1월 첫째 주부터 해서 CES 2026 그리고 2026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오늘 저녁에 끝나죠. 네. 자,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바이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하는 날에 매수하신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4거래일 연속 음봉을 맞다 보니까 약간 좀 멘탈적으로 좀 흔들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AI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예, 이게 이제 주요 키워드였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관련돼서 첫날부터 나왔었죠. 엔비디아, 엘라릴리아 협업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마빈헬스가 이제 안드로트로빅 관련돼서 임상 데이터 연계해가지고 이제 진단보조 표준 관련된 이 로봇 관련된 사업까지 진출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AI가 이제는 도구가 아니라 확실하게 핵심 인프라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최대 수혜는 AI 쪽이었다. 특히 AI 의료 쪽이었다. 미국 주식 중에서도 뭐 이에 대해서 좀 올라갔던 종목들이 뭐 템퍼스 AI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반적인 바이오들의 상승보다는 AI가 접목된 기업들 위주로 좀 이제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지난주에 끝났었던 거, 지난주겠죠? CES 2026 관련된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현대차 로봇이 이제 사람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세요? 뒤에서 이 컨트롤러 조종해가지고 움직인 거? 근데 그게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아니거든요. 네, 모르셨죠? 뒤에서 실질적으로 영상에서 보면은 막 터벅터벅 걸어가고 막 그걸 보면서 출근길에 출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 같다라고 했잖아요. 난 사실 뒤에서 모션 컨트롤러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고 무슨 로봇이죠? 컨트롤 로봇이라는 거죠. 예. 근데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 하고 있죠? 말하면은 여기까지 발차기, 옆차기 하고 있고 아마 영상 보셨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뒤에서 조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CES 2026에서 전반적인 멘션들을 쭉쭉쭉 확인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부분들, 인간을 이롭게 하는 부분들, 결국 뭐겠죠?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뭐 헬스,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비만 쪽이죠. 근데 이게 결국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냐면 이제 의료 로봇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주에서는 이제 고용이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내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엔 단순 전신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수출 계약 관련된 뉴스들이 지금씩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전시 수준에 불과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CES 2026에서 실제로 그 이후에 수주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 결국은 이제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제어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잖아요. 결국 의료 로봇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보조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나 비뇨기과라든지 이런 뭔가 작은 이제 부위를 뭔가 이제 되게 섬세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특수정밀 수술에 로봇도 이제 급격하게 현재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그에 대한 부분들까지 지금 수출도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현재까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전반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무서워지는 게 뭐냐면 정말 내년에 내후년부터는 정말 의사 우리 선생님들이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자 역할에서 그냥 명령만 오더만 내리는 상황에서 로봇이 전반적인 부분들을 수행할 가능성들도 내년부터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요. 그래서 이 인물의 마지막을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나왔었죠? 의대 가지 마세요. 네, 3년 내 대체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왈가부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대를 가지 말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 메스를 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로봇이 전반적으로 할 가능성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지금 거의 세계 1위 부자와 거의 세계 1위 부자잖아요. 뭐 천조 부자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들은 정말 3년 뒤에는
이 휴머노 로봇이라든지 수술 로봇들이 어느 정도 수술 시의 전반적인 수술 집도의 한 50% 이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고용이 신고가 가는데 이 종목은 신고가 못 가네 생각하고 잠시 뒤 그 종목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의료용 로봇 그리고 수술용 로봇의 쓰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주 안에서 어떤 종목이 일타 종목일까요? 네, 현재가 14,080원에 편입하고요. 종목명은요. 신고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큐렉소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수술 로봇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고용이 올라간 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그냥 부품이거든요. 예. 접목 관련된 부품 쪽을 영위하고 있는데 실제로 완성품을 제가 지금 이제 리서치한 완성품은 나온 게 없는데 근데 실제로 큐렉소 같은 경우는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정형외과 관련된 부분들, 척추 수술, 뭐 비뇨 관련된 부분들까지 전반적인 이 중증 수술용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준호 매니저가 고영 네. 소개하셨거든요. 아까요? 네, 싸우자 모드는 아니죠. 아니죠? 아니요. 좀 몰랐는데. 네. 오해를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준호 형의 오해를 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종목이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고용도 고용이지만 지금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면은 고용은 이미 넘어갔잖아요, 지금. 고용도 지금 신고가 넘어갔는데 큐렉소는 왜 못 넘어갈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큐비스 조인트 관련돼서 미국 FDA 승인 1분기 관련된 부분들 결과 좀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뭐 뉴스가 떴던 거는 이제 베트남 품목 허가가 나왔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 거의 다 진출을 했어요. 참고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이제 작년 이제 3분기 때죠. 3분기 실적. 3분기 이제 4분기 실적 나오는데 첫 영업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첫 흑자 전환했고 2연속으로 흑자를 유지하는 기업들 이게 이제 성장주의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로봇 포트폴리오 확대는 뭐냐면 그러니까 수술용 로봇에서 정형, 뭐 비뇨 전반적으로 이제 한쪽의 섹터만 포함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쭉 나열했을 때 한 8가지에 대한 수술용 로봇에 대한 포트폴리오 확대했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목표 가격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단계 넘어가야 되고요. 16,900원 선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 손절 가격은 12,5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오늘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볼리저 밴드가 뭐라고 했죠? 지금 확장을 할랑 말랑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신고가 뚫어주면서 목표가 뭐 2, 3일 안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큐렉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영이 그만큼 주가가 갔는데 큐렉소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이 정도 밸류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1타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오늘은 네이버 밴드로 찾아갈까요? 네, 네이버에 여러분들 신광석 검색하시면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고요. 뭐 내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도이치뱅크에서 26년도 탑픽 섹터가 또 나왔습니다. 전력 인프라는 아닌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 짧게 영상 15분짜리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셔서 네이버 밴드와 영상을 통해서 도이치뱅크가 생각하는 26년 탑픽 섹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 엠뱅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